안녕하세요, 꾸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과 협상한 이후 느낀 점을 공유드리는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었던 퇴사 준비 영상들과 이어지는 내용이니 혹시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클립들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가들의 마인드에 대해 제가 느낀 점과 함께 앞으로의 다짐과 생각을 공유드려 볼까 합니다. 스타트업 협상을 하면서 대표님과 협상 이야기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이야기도 꽤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제 머릿속을 강타했었고 지금도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주 100시간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일한다고 해도 주 50시간 정도면 많이 일한다고 생각하는 월급쟁이 노동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주 52시간이 우리나라 법적 최대 근무 시간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대신 해주면서 돈을 자신의 시간과 맞교환하며 살아가는 월급쟁이들은 적게 일하고 돈을 더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으면 했지 일부러 회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월급쟁이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 100시간 일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15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즉 잠자는 시간이나 잠깐씩 쉬는 여가 시간 외에는 주말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간에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아니 그럼 결혼도 하신 분이 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언제 쉬는지 너무 궁금해서 대표님의 일상생활에 대해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표님의 생활을 대략 정리해보자면 아침 7시경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셔서 오후 5시경 빠른 퇴근을 하시고 집에서 배우자와 저녁을 함께 하시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7, 8시부터 다시 집에서 일을 시작하여 밤 11시까지 일하다가 잠자리에 드는 생활의 무한 반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는데 필수적인 것들만 뺀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본인 사업에 대해 생각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대표님과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짐작만 했었지 100 나누기 7이라는 계산조차 시도해보지 않을 정도로 상상도 하기 싫은 생활이기도 했었고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했었으며 지금처럼만 살아도 충분하다고 자만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당장 3년 내에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저로서는 당연히 주 100시간 일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오만방자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표님과 같은 분들도 몸이 강철은 아닐 텐데 어떻게 주 100시간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 알아낸 그 핵심은 바로 확실한 동기부여에 있었습니다. 주 100시간 일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사업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삶의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자신이 구상한 사업 아이템이 더 많이 시장에서 인정받은 만큼 자신의 회사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과실을 본인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대표가 느끼는 성취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자신만의 사업 아이템을 망하지 않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100시간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 당연히 채워지는 것이라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세상에 구체화시켜서 내놓아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그때의 성취감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건 장담컨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하는 것이 일로 느껴지지 않고 일종의 게임 같은 재미있는 활동이라고 느껴질 겁니다. 일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순간들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뭔가 이상한 말 같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말 같습니다. 반대로 월급쟁이들에게 일이란 단지 자신의 시간을 몇 푼 안 되는 돈과 바꾸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월급쟁이에게서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동기부여를 찾기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겠죠. 사업가들의 동기부여는 돈의 힘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대표님들 모두가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당장 내년이라도 본인 회사가 10억, 100억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신의 아이템을 성공시키려는 마인드가 강하다는 이야기겠죠. 사람의 욕구에 기반한 열정을 극한으로 이용하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무서운 점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 본연의 욕구를 극한으로 잘 이용했기에 미국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아마존 같은, 애플 같은, 그리고 테슬라 같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것 같은 혁신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안정성을 최고로 우대하는 사회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안정적인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서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반대로 미국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모호합니다.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철저히 능력에 기반한 협상을 통해 연봉이 정해지고 스톡옵션 및 인센티브 제도가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살면서 직장을 몇 번 옮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회사가 힘들어지면 가차없이 회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이 미국에서 기존 산업을 파괴하는 혁신 기업을 나타나게 했고, 그래서 미국이 무서운 나라이고 초강대국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 100시간 이야기하다가 어쩌다 보니 미국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다시 돌아가서 주 100시간에 대해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어떤 무언가를 만족할 만큼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 100시간 정도는 해야 그 근처라도 갈 수 있지, 그 정도로 하지도 않고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도둑놈심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를 30 넘게 먹었음에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제 지인들이 3수, 4수를 하면서 공인 자격 시험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그리고 공대생들이 기사 자격증이나 영어 점수를 못 만들고 있는 이유도 모두 필요한 만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고민했던 사람이 달콤한 과실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그게 공정한 것이겠죠. 지금 당장 달콤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게임을 한다거나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재미 위주의 유튜브를 시청한다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술 먹고 놀러 다니면서 시간을 허투루 쓰는 이 순간에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 어느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열심히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반박하고 질투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일만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늙어서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저도 이에 대한 답을 한동안 찾지 못했었는데요. 요즘엔 답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주제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 100시간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점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의 요약을 드리자면, 이번 스타트업 협상 사건을 계기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필요 조건 중에는 주 100시간만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고, 제가 지금 이곳 매우 안전한 대기업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너무 게을렀고 오만방자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회사 일을 하면서도 저만의 사업 아이템을 찾으며 자기 개발을 꾸준히 병행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이후의 시간에는 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생각입니다. 게임이나 재미를 위한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은 최대한 줄이고 더 많은 책을 읽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며 사업 아이템 구상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